반갑습니다. 단기투자 추천 종목입니다. 예, 이게 하루 지났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상한가 간 종목이 상승 출발했을 때 상한가 지지선에 도달하는 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예, 근데 두 번째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지선에서 한 번 왔다 가면 그 다음번에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뭐 힘이 좋아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확률에만 베팅을 하는 거니까. 아, 그것도 도박이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요거를 서현 탑메탈은 이틀 전 거지만 어쨌든 성호전자. 예, 성호전자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찍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가까이 다가와서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 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이런 패턴들을 잘 인지를 하시면 뭐 이런 거 해서 돈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한가 종목인데 뭐 좋다더라. 그럼 어디서 사냐면 좋다던데? 올라가네? 올라가네 해서 여기서 사게 됩니다. 보통 아무것도 모르면. 근데 상한가 종목이 상승 출발하면 이 상한가 자리에 와서 지지가 되더라.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안 삽니다. 위에서. 안 주고 그냥 가네? 그래도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는 아니고. 만약에 와서 먹으면 좋고, 만약에 왔다가 떨어지면, 이 중간 자리에서 뭐, 공략하면 된다던데? 뭐 이런 걸로 해서 물 타서 나온다든지, 이런 대응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좋다던데, 올라가네, 진짜 이거 엄청나게 가는 거 아니야? 해서 사는 게 고점입니다. 왜? 왜 그렇게 사면 고점이 되느냐? 주가를,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뭐 가치 변화가 없는데 하루에 30%의 가격이 오른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럼 비정상을 만드는 건 어떤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비정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전 세력이 개입을 해서 얘들도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를 쫙 올려가지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매도를 하겠습니까? 정해진 대로 뭐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매도,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이평선을 깼으니까 매도. 얘들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얘들은 누군가 사면 팝니다. 그래서 내가 왕창 들어가면 그게 고점이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안 들어가면 더 올라갑니다. 왜? 자기들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를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다 틀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말 듣고 매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수가 제 말을 듣고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 종목 지금 사셔도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오른 종목 박살납니다. 왜? 물량 들어오면 던지는 게 얘네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바닥에서 기는 종목 매수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 얘들이 던질 수가 없으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야 던지지.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서 던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고점에서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박살납니다. 많이 들어오면 얘들이 그만큼 파니까. 그럼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단타가.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100만 원씩 해서 단타로 수익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거 1000만 원으로 매매했으면 돈이 얼마야? 1억으로 매매했으면 돈이 얼마야? 근데 주변에 막 주식해서 단타로 수익 냈다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야, 내 것도 좀 투자해줘, 내 것도 투자해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래 내가 되게 잘하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받고 투자하면 신용불량자 되고 잘못하면 진짜 죽는 겁니다. 칼 맞아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상한 자리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이상한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요 구조만 아시면 급등한 종목에 뭐 몇 억씩 박는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 몇 억을 그만큼 때려버리니까. 제가 실제로 계좌를 까고 보여준 종목들 보시면 제가 급등한 종목 매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급등한 거 사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팔아서 그 시세를 올린 쪽에서 팔아서 끝난다.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오른 거 보고 다 틀리네? 병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거기서 왕창 들어가면 이게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세를 이렇게 만든 쪽에서 딱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면 떨어지는 거고, 안 사면 올라갑니다.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끔찍한 일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만 예방하면, 시장이 나쁘면 할 수 없겠지만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큰 돈을 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예, 그리고 보령제약. 네, 보령제약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요거는 사실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표로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 현대미포조선 뭐 흐름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두 투어.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또 반응이 나옵니다. 제로투 세븐.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힘이 붙이고. 왜 힘이 붙이냐, 이것도 이유를 알면 좋은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되게 깁니다. 그리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윗꼬리가 긴다는 것은 장중에 어쨌든 매수하고 매도하고 붙어서, 매도가 어쨌든 이만큼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밀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고점이다라고 집단적으로 던져서 그렇든지, 아니면 이 시세를 만들어 가던 쪽에서 일부는 여기서 털자, 팔 수 있는 환경이네 하고 털었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환경일 때 그 다음날 이제 하락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시세를 만든 쪽에서 던져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하락 출발을 하는 거고, 그러면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상승 출발을 한다. 그러면 묵은 개인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주포가 살아있으니까 다음날 올렸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를 크게 달았을 때 아무리 힘이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날 윗꼬리 다음날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하락한 다음에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양봉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장 끝까지 유지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윗꼬리 다음날 상승 하락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적어도 끔찍한 일은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 실수로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수로 10,000원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하락 출발합니다. 이거 안 되겠네, 손절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냥 들어갔으면 이거 손실인데 어떻게 하지? 물을 탈까? 어쩔까 하다가 뭐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방 끔찍한 일을 당하면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구조가 마이너스 30이면 플러스 50%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0을 하던 사람이 플러스 50을 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더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70이 되면, 이거를 이제 만회하려면 이제 3배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낸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70%를 복구를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잘 짐작을 하실 거라 봅니다. 접니다, 저.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수명이 한 10년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만도. 네, 만도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네,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여기 보시면 요 긴 윗꼬리 다음날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뭔가 이제 나쁘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좀 방향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갔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윗꼬리 다음날 하락 출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윗꼬리를 다 먹어가서 확실히 먹을 때만 좋은데 이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위험들을 뭐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나쁘지 않은 흐름. 다음날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고 오늘 어제 또 먹고 그리고 흥구석유 나쁘지 않은 흐름. 삼성 엔지니어링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건 별로. 신한지주 별로. 이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제는 나쁘지 않았고 그제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시장 따라서 뭐 그럭저럭 한다.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확인을 해보고 공부하는 재미. 이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면 주식 투자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두산중공업도 한번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갔던 종목, 그 종목의 힘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를 하실 거면 단타를 하실 거면 아주 그냥 만약에 난 무조건 단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도 하기 싫어. 그러면 일단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같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뭐 단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적어도 끔찍한 일을 피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하루 빠졌습니다. 그 건강은 좋은데 건강한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활동을 뭐 많이 해야 한 10년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수익률도 1등 하실 겁니다. 요 종목도 넣어놓고 한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는 뭐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라디오보다 낫다.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 아니실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주식을 하라고 하셨다는데 원수한테 주식을 권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충분히 아실 때까지 그리고 연습하고 실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연습으로 한 100만 원 아니면 모의 투자 이렇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커지면 심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 연습한 것과 또 실전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아셔서 끔찍한 거를 피해 나가다 보면 큰 손실 없이 가다가 언제 한 방 터져가지고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제가 사이트에서 받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뭐 칭찬 받았으니까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JNTC. 근데 보통 계좌 투고 처음 하시는 거 삼성전자 하시는데. J
JN. 예, JNTC. 일단 이게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당체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가 누가 안 사면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실적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준이고, 그게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잡히는 실적인 것 같은데, 투자 매력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한제품과 비교해서 저평가 정도가 심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딱 평가를 하면 뭐 당장 움직일 만한 건 없다.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방향을 정하고 나서 이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계속 그냥 큰 변동 없이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회사가 이제 뭐 휴대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강화유리 그리고 커넥터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방수나 이런 쪽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를 할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성장성이 있느냐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보급형 위주로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플래그십 모델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럼 이 종목이 돈을 벌었으니까 배당을 하느냐 이걸 따져보면 돈 벌어도 배당을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실적 좋아져서 뭐 할 건데, 주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낮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하면 당장 움직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서 변동성 없이 움직일 거고,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 이러면 좀 많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 반응조차도 어떤 뚜렷한 어떤 거래량과 요런 형태의 흐름이 나와야 이때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움직여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일 나쁘다.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중에 이거 한 달, 두 달 지나서 요게 당체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왜 이래? 다른 종목 오르는데 얘는 왜 이래? 그냥 정리해버려? 뭐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언제 정리를 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이 종목에서만 보면 이런 심리가 극에 달할 때가 이 정도입니다. 급등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한 몇 달 가다가 이런 거 나올 때 에이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게 심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종목 상담이 올라갈 거면 말씀드리는데 요거 이제 그냥 한번 예로 들어드린 거고, 그 사이트에 요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사이트로 오시면 스탁피플입니다. 스탁피플 넷으로 오시면 회원가입 하셔도 뭐 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냥 다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뭐 댓글 보면 다른 분들 의견도 가끔씩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그러면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보겠습니다. 인콘. 그 사람 심리가 여기서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콘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은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먹어야 되니까 주가를 올리겠다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지만 안 샀습니다. 안 샀으면 사실 그 전에 이거 전환사채 해서 올리겠네 그 정도인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그거 살려고 쪼고 있었는데 올라가 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전환사채 풀면 올리겠지 뭐 그 정도. 근데 오르고 나니까 내가 그거 살려고 했는데
예, 요렇게 기억이 왜곡이 돼 버립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권 올라갔는데 똑같은 공략입니다. 상승 출발하면 상한가 자리에서 단타. 내려서 출발하면 중간 자리에서 단타. 요렇게. 예, 그리고 MS 오토텍. 예, MS 오토텍 에너지 축적하고 상한가 갔으니까 아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공략 자리는 똑같습니다. 상한가를 뭐 깔끔하게 간 건 아니고. 그리고 SCD. 뭔가 제가 한 번씩 다 겪어봤던, 아이고, 예, 종목들인데 상한가 기세 좋게 가고, 네, 뭐 왠지 차트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이. 네, 그 패턴을 공부를 하면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이웨이라는 종목이 떨어졌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제가 좀 관심이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되게 재밌는 구도라서, 점상까지는 아닌데 오전 상한가니까 연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영권 분쟁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사고 해서 이 낮은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떤 쪽에서 이거를 아마 매집을 싹쓸이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면 이제 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서 성공적으로 주식을 긁어 모았다라고 하면, 그럼 주가가 올라가도 쏟아지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너 살래? 저는 근데 기업 가치가 나쁜 종목에 대해서는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힘드니까,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뭐 요런 것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먹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신풍제지. 예, 신풍제약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가?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시장은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신풍제지. 근데 제지주들이 또 좀 오를만한 시기니까, 워낙 강세에 이제 배당 시즌이니까. 예, 그렇다고 뭐 상한가를 갈 정도인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닌 거고. 예, 요 자리 상승 출발하면 요 자리. 요렇게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 SKC. 현대차 조금 먼저 오르는 바람에 좀 눌린 측면이 있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서 세계 1위 영업이익이니까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시장이 다 오르고 나면 이제 현대차 차례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순환매인데, SKC도 나쁘지 않고. SFA. 이거 지금 반도체 부품주 위주로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 게,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장비 이쪽으로 해서 보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SFA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ITM 반도체. 내년에는 이제 그 파운드리로 해서 또 장비 관련된 종목들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BH 나쁘지 않고, 파트론. 지금 이 5일선 매매에 걸린 종목들 상당수가 IT 부품주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상승하고 조금 맞물려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큰 틀에서 보신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좋아졌네. 그러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위쪽에 이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하고 변동성 범위하고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선 겹치면 강하듯이 저항도 겹치면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 돌파하는 흐름은 힘들고, 근데 이게 돌파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당장 돌파하기 힘들겠네. 근데 이걸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한다.
이거 시세 생각보다 강하게 나겠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점쟁이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점쟁이처럼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아주 IB 투자. 이런 거. 여기서 샀어. 그냥 한 2달 여행이나 갔다 올 걸. 이런 거. 이런 투자가 결국 제가 했던 그 뭐 대창 솔루션에서 100%를 먹고 세미콘 라이트에서도 100%를 먹고 했던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평범하니까 저처럼 그런 부분들을 습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주가 내렸으니까 요거는 반절 내려온다고 보면 요 이전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가운데까지 내려오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네, YN텍 방금 실수로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 녹화를 다시 하고 이어붙이기를 편집할 때 하는 걸로 합니다. 예, YN텍은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했는데 뭐 5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됩니다.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두 투어 뭐, 흐름 좋습니다. 계속 LG 하우시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도가 두 개에 걸쳐서 겹치는데 지난번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이름이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양호하고, 그리고 LG전자 추세전환으로 LG전자 추세전환에 어떤 딱히 신호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 나쁘지 않은 흐름. 에코프로는 약간 추세전환 쪽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대림산업 나쁘지 않고, 제로투세븐 나쁘지 않고, PI 첨단 소재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흐름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보혜 양조 뭐 조정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전 탈출용이니까 1,000원 올라섰을 때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삼육물산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이 윗꼬리 자리에 오면 요 매물층이 조금 약합니다. 일반적인 봉보다는 윗꼬리가. 그래서 올라갔을 때 호가 단위 변경 자리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종목들 살펴봤는데 뭐 이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어떤 걸 가르쳐 드려야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게 어쨌든 반복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7강, 8강, 9강, 10강 이렇게 보면서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잃지 않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잃지 않다 보면 수익 납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 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 투자 추천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